와우! 달슨의 라이브!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스페인 라리가에서 이번 시즌 우승할 수 있을까요? 우승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너무나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진짜 그 우승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야기 나오는지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.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진짜 이번 시즌 너무 초반에 잘 나가고 있습니다. 1위입니다. 1위. 지난 새벽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헤타페를 또다시 1대0으로 제압을 하면서 단독 선두 딱 좀 올라가 있습니다.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라리가에서 마지막 우승한 게 그 2013-14 시즌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를 누르면서 우승하게 되면 이게 또 하나의 사건이긴 하는데 지금 단독 선두거든요. 근데 이게 14경기에서 승점이 35점인데 2위 레알 마드리드가 33점, 2점 차거든요. 근데 이게 사실상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레알 마드리드는 16경기를 치렀고요.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4경기. 그러니까 알레티는 2경기를 적게 치르고도 승점이 이렇게 벌어진 단독 1위라고 하는 거죠. 이러니까 이거 진짜 너무 잘 나가는데 초반에.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라리가에서 패한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. 1패. 11승 2무 1패. 홈에서는 그야말로 극강입니다. 홈에서는 지금 8전 7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2020년을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홈에서 진 적이 없어요. 거의 뭐 이 정도면 라리가의 리버풀?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정말 홈에서 극강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렇게 그 스스로도 잘 나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승 경험을 해야 하는 레알 마드리드나 특히 바르셀로나가 현재 6위거든요. 이런 팀들이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있는 것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우승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.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진짜 우승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수비가 받쳐줘야 되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정말 수비 이번 시즌 너무 극강입니다. 14경기에서 허용한 실점이 5실점밖에 되지 않습니다. 어떻게 하면 그렇게 수비를 잘할 수 있을까요? 기본적으로 뭐 대체 불가 골키퍼 오블락 딱 갖다 놓고 그다음에 사비치, 펠리페 혹은 뭐 히메네스 이런 중앙 수비가 일단 너무 단단하고 앞쪽에 뭐 코케를 중심으로 해서 이 블락도 너무나 좋고 그러니까 이게 상대로선 뚫어내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.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시메오네 감독의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하면 뭐 두 줄 수비 4-4 이런 얘기했지만 이번 시즌은 포백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. 에르모소를 변칙적으로 약간 3백 갖다 놓으면서 아주 거기서 움직임도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백3와 백4를 가져가게 되면서 수비를 굉장히 견고하게 그다음에 수비의 어떤 자원들도 굉장히 지금 넉넉하게 이 뎁스가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다양한 전술, 다양한 자원들을 좀 활용을 하면서 14경기에서 5실점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가 강하게 되면 사실 어느 정도 순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또 하나의 우승 가능성은 왜 나오냐면 수비만 잘해서는 사실 그것만 갖고 우승하기는 어렵죠. 수비를 엄청나게 잘하면 지지 않을 뿐이지 꼭 이긴다는 보장은 아니잖아요. 실점하지 않으면 이길 수도 있지만 그냥 공격을 못하면 그냥 비기는 거로 끝나는 건데 공격을 잘해야 승점을 더 따는 거 아닙니까?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공격이 너무 달라졌어요. 14경기에서 지금 넣은 골이 27골입니다. 경기당 거의 2골이에요. 이거 우리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하면 이런 스탯 별로 안 나왔잖아요. 지난 시즌이 경기 평균이 1.3골이었으니까 이번 시즌 2골 완전히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. 지금 팀 득점도 27골, 27골을 넣고 있는데 이게 팀 득점 보면 3위거든요. 가장 많이 팀 득점을 넣고 있는 게 바르셀로나가 29골, 레알 마드리드가 28골, 그 다음에 이제 27골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사실상은 거의 1위라고 볼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다른 팀들, 바르셀로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한 경기를 더 치렀고 레알 마드리드는 2경기를 더 치렀습니다.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한 경기나 2경기를 덜 치르고도 이 정도의 팀 득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번 시즌만큼은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뭐 두 줄 수비 4-4-2 수비 축구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. 완전 달라졌어요. 이렇게 공격적인 축구를 가져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바르셀로나에서 데려온 루이스 수아레스 때문에 그런 거죠. 기존에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두 줄 수비 딱 해놓고 토토백의 카운터 빵빵빵 때리는 축구를 했었는데 이번 시즌 그러지 않습니다. 수아레스를 가지고 수아레스가 치달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물러나 있다가 이렇게 빵빵 나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수아레스는 아무래도 좁은 공간에서 막 이렇게 움직임을 요리조리 빠져가지고 골을 넣는 선수이기 때문에 수아레스를 위쪽으로 올려놓고 주앙 펠리스와 함께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상대의 그 밀집 공간에서 움직임을 통해서 뒷공간을 깨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만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라인을 올렸습니다.
올려서 싸우게 되고, 양쪽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이쪽에 카라스코라든지 아니면은 뭐 꼬리아 같은 선수들 막 사이드 쪽으로 막 올라가긴, 아니면 3백 넣었을 때 뭐 윙백이나 아니면 포백일 때 풀백들 전진시켜가지고 사이드 쪽도 많이 파면서 좀 다른 축구예요. 그러니까 좀 공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전환한 축구가 이번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. 이다 보니까 루이스 수아레스가 현재 지금 8골인데 스페인 라리가에서 득점 랭킹 2위입니다. 1위가 셀타비고의 이아고 아스파스인데, 이 정도로 수아레스도 사실 뭐 팀 이적 잘한 거죠. 자기 어떤 쓰임을 충분히 받고 있고,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어떤 골을 수아레스가 많이 넣다 보니까 공격적인 어떤 축구의 전환도 좀 가져가고 있고요. 주앙 펠리스도 지금 5골 넣으면서 두 선수의 원투 펀치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수비도 잘하지만 공격도 정말 잘하고 있다,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승 후보 맞네,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. 또 하나는 제가 쭉 말씀드렸던 선수들도 잘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뎁스가 많이 좋아졌어요. 그러니까 원래 사실은 뭐 이 시메오네 감독의 축구가 뭐 한두 명에 의존하는 축구는 아니었죠. 굉장히 조직적인 축구를 하게 되는데, 이번 시즌 뎁스까지 좀 더 두꺼워지다 보니까 누가 한 명이 없어도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. 예를 들어서 수아레스 없이도 바르셀로나 잡았죠. 주앙 펠리스 없어도 초반에 잘 나갔던 레알 소시에다도 잡았죠. 이런 식으로. 그 다음에 뭐 수아레스와 주앙 펠리스가 잘해주고 있지만 이선 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르마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마르코스 요렌테, 마르코스 요렌테 진짜 잘하고 있잖아요. 이런 선수들이 또 자기 역할을 또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. 토마스 파티가 아스날로 떠나도 뭐 또 콘도그비아 데려와서, 물론 교체로만 좀 활용하고 있지만 라리가에서 이런 선수 데리고 있고, 또 에레라나 코케 같은 선수들이 또 다른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고, 그러니까 누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크게,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오른쪽 풀백인 지금 트리피어가 징계를 받았는데, 거기에 이번 경기 헤타페 경기는 이제 브루살리코를 딱 해놓고 오른쪽 측면에 쓰잖아요. 그러니까 확실히 뭐 누가 빠져도 뎁스가 좀 두꺼워지다 보니까 크게 티가 안 난다. 이것도 또 하나의 좀 힘입니다. 이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이런 팀을 만들었던 시메오네 감독의 존재감도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. 이번 헤타페 경기가 500번째 경기였거든요.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와가지고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2011년 12월에 왔으니까 거의 8년째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데, 과정에서 정말 많은 우승, 뭐 라리가 우승도 했었고 7차례 정도 우승을 했죠. 물론 이제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준우승만 2번 했던 아쉬움은 있지만,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자기의 축구의 철학, 그다음에 어떤 전술이 팀에 확 들어가면서 팀 케미, 그다음에 어떤 팀의 멘탈, 이게 진짜 강해진 것 같아요. 그리고 확실히 원맨 팀이 아니라 그냥 원팀, 하나의 팀으로서 굉장히 강한 시너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시즌만큼은 요거 가능성이 있겠는데, 우승할 수도 있겠는데, 오래간만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는 거죠. 물론 뭐든지 다 그러지만 변수는 있죠. 일단 살짝 조금 그럴 수 있는 거는, 이제 아무래도 지금 뭐 디에코스타가 많은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서로 합의해가지고 떠났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래도 좀 이런 유형의 선수가 한 명 더 있으면 좋지 않겠냐, 공격 쪽에. 이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, 트리피어가 지금 10주의 출장 정지에 중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뭐 브루살리코나 이렇게 잘해줄 수는 있겠지만, 그래도 살짝 조금 이런 데도 좀 사이드 쪽도 좀 보강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, 이런 얘기도 좀 될 수 있고, 또 하나는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후반기의 어떤 내용과는 또 별도로, 예를 들어서 경합을 하는 뭐 바르셀로나라든지 레알 마드리드라든지 이런 팀들이 겨울 이적 시장 때 어떻게 보강을 한다든지 어떻게 팀을 좀 추스리냐에 따라서 이게 또 외적 변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. 이런 거에 따라서는 라리가의 우승 구도가 또 후반기에는 어떻게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, 분명한 건 2020년 마무리를 하는 딱 시점에 있어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너무나 좋은 흐름이라고 하는 거고, 저 라리가에서 우승할 수도 있겠는데, 정말 무섭게 한번 싸워볼 수도 있겠는데, 또 하나 분명한 거는 이제 더 이상 수비 축구가 아니다. 굉장히 공격적으로 화려하고 화끈하고 재밌다, 이런 걸 좀 보여줬는데요. 자, 후반기에는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? 진짜 우승할 수 있을까요? 아니면 레알과 바르셀로나의 어떤 반격이 시작될까요? 여러분들과 함께 라리가 후반기도 또 지켜보겠습니다.